할게요. 오케이. 우리 오늘 부등식 나갑니다. 이 부등식 총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요. 1차 부등식 쪽하고 2차 부등식 쪽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1차 부등식 쪽.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기본 개념 다시 한 번만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1차 부등식은 우리 많이 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연립부등식하고 연립부등식의 새로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이번에 절대값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실제로 메인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다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제 부등식은 우리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등호가 사용된 식은 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식이라고 했었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식하고 부등식이 나뉘어요. 우리 등식은 뭐예요? 이 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등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정식하고, 항등식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까지 지금 배웠던 내용이었어. 그쵸? 이 부등식도 맞아요.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조건 부등식하고, 이제 뒤에서 또 배울 내용이지만 이제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이런 게 이제 조건 부등식인 거고, 우리 절대 부등식은 항등식 개념하고 똑같아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 뭐 코시 슈퍼드스트 부등식 뭐 이런 게 막 나와.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운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 조건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부등식을 우리가 좀 배워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 부등식의 해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를 참이되게 하는 x값의 범위를, 그쵸? 혹은 x들을 우리가 모든 애를 다 해라고 했고, 그쵸? 그걸 이제 부등호로 우리가 답을 나타냈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본 성질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 부등호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여기다 내가 똑같은 걸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우리 어떨 때만 우리 조심했으면 됐었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친구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만약에 0하고 A하고 B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만약에 A하고 B를 내가 만약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2하고 3이었다고 봐봐. 그러면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했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이 더 작아지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음수여도 똑같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A, B 둘 다 음수야. 얘는 내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가 수직선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얘도 또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커,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 누가 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치? 2분의 1보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머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역수를 취하면? 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좀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더 가져가시면 좋겠고, 이건 좀 당연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도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부등식의 사칙연산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y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은 이 상황에서 두 부동호를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 혹은 다 일단 써볼게요. 여기 혹시 이거 되나? 복사 안 되는? 어떻게 하지? 붙여넣기. 잠시만.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오예. 붙여넣기. 오예. 됐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보면, 당연히 둘이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것끼리 당연히 직관적으로 봐도 더했을 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할 거야. 그랬을 때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애들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작겠죠. 그쵸? 그리고 가장 큰 애들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클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다 써놓고 선생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우리 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뺄 때는 우리 가장 작게 나오려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뺐을 때가 가장 작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뺐을 때가 작을 거고요. 그죠? 가장 크려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뺐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뺐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덧셈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것끼리 혹은 가장 큰 것끼리 계산이 됐다면 우리 이 상황에서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끼리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것끼리 뺐을 때가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3번, 4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3번, 4번은 내가 x하고 y를 곱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얘네들을 x하고 y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A랑 C랑 곱하든 A랑 D랑 곱하든 B랑 C랑 곱하든 B랑 D랑 곱하든 4개가 나오죠. 값이.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써주시면 되고 가장 큰 거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즉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N은 직접 해줘야 돼. 우리가 이 3번, 4번은 직접 해줘야 돼요. 얘도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성립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양수든 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실제 얘네들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내가 C분의 A, 즉 내가 Y분의 X를 할 때 C분의 A, C분의 D, D분의 A, D분의 B를 해가지고 가장 작은 놈, 그리고 가장 큰 놈 써주시면 돼요. 여기 얘네들 A, B, C, D의 구호와 상관없이 알겠죠? 이게 항상 성립을 하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등호의 여부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 등호의 여부. 우리 등호는 항상 어느 때만 계산이 되냐면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성립을 합니다. 때만 여야. 만약 둘 중 하나가 부등호가 없어. 근데 부등호가 없는 애하고 부등호가 있는 애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어. 그래도 등호는 안 생긴다는 소리야. 알겠죠? 만약에 내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그 둘 자체 둘 다 등호가 있을 때에만 등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등호가 있을 때에만 여야. 알겠죠? 둘 중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봐. 어떤 애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y는 뭐 2보다 작대. 그럼 둘이 곱했을 때 6이 될 수가 있어?
없지. 얘는 1점 몇몇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쵸? 2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둘이 곱한 6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당연히 없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당연히 없는 건데, 등호가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계산하더라도, 애초에 애가 6이라는 숫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즉,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애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만약 둘 다 내가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등호의 여부 판단은 항상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제일 작은 것끼리 하려고 했는데 작은 것끼리는 분명히 등호가 들어갔어. 만약에 여기가 AD가 들어갔다고 보면 여기 둘 다 등호가 들어갔네?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가장 큰 게 만약에 뭐 BD였어. 가장 큰 게 만약에 BD였어. 근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빼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어쨌거나 내가 둘이 계산했었을 때 항상 둘 다 등호가 들어갈 때만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해준다 정도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특강 82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양수일 때만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A, B, C, D가 다 양수일 조건보다는 음수인 조건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직접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차피 경우의 수 4개밖에 안 나오니까 4개 중에서 작은 거, 큰 거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 넘어갈게요. 우리 1차 부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 와우. 일단 우리 부등식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경계값 있죠. 우리 부등식의 경계값. 이거는 꼭 써주세요. 부등식의 경계값은 그 부등식을 내가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을 딱 보면요, 목차를 보면 부등식의 앞에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항상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을 외워요. 왜냐면 부등식의 해에 해당하는 그 경계값은 항상 우리 방정식의 해와 같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x는 이렇게 해볼까? ex는 1보다 작다. ex는 1보다 크다. e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e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되죠? x는 2분의 1보다 작다. x는 2분의 1보다 크다.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 경계값은 결과적으로 내가 2x는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x는 2분의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이게 1차든 2차든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어차피 우리 1차 부등식 아니까 여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1번, 2번 답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일단 1번을 풀기 전에 우리 2번부터 한번 봐봐. 어떤 내가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었는데 지금 뭐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하는 말은.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로 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다. 그럼 얘는 지금 a 마이너스 2b는 0이니까 a는 2b였구나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2B를 쓰면 어떻게 나옵니까? 6B에서 3B 빼니까 3B. 3BX. 여기다 2B 대입하면 9B. 이렇게 되죠? 9B는 0보다 작다.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3bx는 마이너스 9b에서 x를 내가 이제 3b로 나누면 근데 여기서 b가 내가 뭔지 모르죠.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a 플러스 bx 제 넘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x는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지금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a 플러스 b가 음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분명히 둘의 부호는 같아. 같은데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둘 다 음수였다는 소리니까 얘 3b로 나누면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부동호 방향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1번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4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항상 우리 이제 방정식이든 부등식 풀 때 만약에 우리가 최고차항 앞에 문자가 곱해지면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의해서도 한번 염두에 꼭 둬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x는 x끼리 넘어오면 여기는 내가 a-2x가 되겠죠. 그치? 그럼 쟤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x를 내가 나눌 거야. a-2로 나눌 건데 여기서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a-2는 일단은 0은 아니다 라고 일단 써야겠죠. 왜냐면 얘는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맞아? 이렇게 쓴 거 맞아? a-2는 0이면 안 돼? 우리 1번 풀 때. 제가 절대 부등식일 수도 있잖아. 경우수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1차 부등식이에요 라고 나한테 언급을 해줬을 때는 이게 맞아. 이것만 써주는 게 맞는데 그냥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두 개 다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 a-2는 0이면 0x는 얘도 0 되죠? a 플러스 2 a 플러스 2 a-2인데 a-2가 0이니까 0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거 성립하는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여기는 모든 실수 x에다 뭘 넣든 간에 항상 0이 나오는데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a-2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그럼 내가 두 가지로 또 나눠줘야겠지. a-2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또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만약에 a-2가 양수라면 a 약분될 거니까 a-2만 약분될 거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a-2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얘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1번씩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자 앞에
뭐가 나오면 미지수가 나오면 항상 주의해서 이렇게 내가 분류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 넘어갈게요. 우리 한번 75-1번 한번 풀어볼까요? 문자 앞에 미지수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식의 경계값은 항상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알았어. 몇 번? 1번? 같이 뺄까? 1번? 1번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일단 x는 x끼리 1-p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눠야겠죠. 첫 번째 a-1이 0일 때, 두 번째 a-1이 0이 아닐 때. 그럴 때 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a-1이 양수일 때, a-1이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0x는 1-p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또 있나요? 뭐 없네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내가 어떻게 써야 돼? 또 써야겠지. 즉 1-b가 양수일 때, 1-b가 0일 때, 1-b가 음수일 때. 또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돼? 0은 양수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0이면 0x는 0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얘도 해가 없다. 제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요? 항상 성립하겠죠. 그치? 얘는 해가 많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a-1이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x는 a-1분의 1-b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내가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는 1-b가 양수냐, 1-b가 0이냐, 1-b가 음수냐에 따라서 얘는 이미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죠? 그렇죠? 그냥 얘는 그냥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애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요? x는 a-1분의 1-b 부동반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겠다. (2번은) 맞았어요? 똑같은 답이에요. 되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오케이, 우리 연립부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립부등식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어디 위에 나타내?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우리 연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니도 성립하고 니도 성립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너의 범위도 구하고 너의 범위도 구해서 내가 수직선상에서 내가 1번은 이렇게 나오고 2번은 이렇게 나왔다고 봤었을 때 우리 이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너도 포함되고 너도 포함되는 범위가 되다 보니까 항상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수직선을 잘 항상 그려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수직선 그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우리 만약에 크다 작다 라고 한다면 항상 비어있는 점 쓰시면 되고요. 만약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제 채워져 있는 점을 쓰시면 돼요. 수직선 위에서. 그럼 우리 한번 개념 체크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줘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 기억하고 니은을 각각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어디 위에? 수직선 위에. 우리 기억 풀면 어떻게 나와요? 3x는 1 넘어가면 3이고 3으로 나눠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수직선을 그렸을 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x는 x끼리 그럼 3x 4 넘어가면 9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둘 다 공통 범위는 0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너도 성립하고 너도 성립하는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넘어가 됩니까? 우리 간단한 연립부등식이니까 한번 해를 구해주시고 내가 이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같이 한번 해보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어떻게 됩니까? 2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내가 수직선 위에 그리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4x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 그래서 이 공통 범위가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는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통 범위의 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3x, 4x 어차피 양수인 게 편하니까 일로 가는 게 좀 낫겠죠. x는 1로 가면 3x, 여기는 x. 1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밑에는 어떻게 나와요? 5x에서 2x 빼니까 3x. 그죠? 얘는 플러스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3으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까? 좀 이렇게 잘못 그렸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네.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공통 범위가? 맞네. 공통 범위가 여기죠. 그치? 그래서 애가 정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76-1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당연히 부등호도 마찬가지로 부등호의 성질상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양수 같은 경우는 곱하고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반응이 바뀌지 않으니까 등식의 성질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단지 우리가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부등호 반응이 바뀌는, 특히 나눌 때는 0이 아닌 식으로 나눠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유형 한번 보시면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이런 형태의 부동식은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봤었을 때 얘를 내가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서 그려주고 그려줘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단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얘도 내가 마찬가지로 내가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x 플러스 1보다 2x 플러스 5가 크거나 같다. 그리고 2x 플러스 5가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 따로 풀어주고 따로 풀어줘서 수직선상에서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 한번 해보면 1로 넘어오면 x, 5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얘도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 내신에서도 그냥 한 문제 정도 앞에 첫 페이지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2번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우리 2번 같은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거 할 때도 어차피 우리가 등식의 성질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부등호의 성질도 등식의 성질처럼 우리 분수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도 된다는 거야. 그죠? 어차피 그럼 몇 곱할까요? 12 곱할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6에 x 플러스 1 그 얘는 12 곱하니까 4x 플러스 12 다 곱해줘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3에 3x 플러스 5 어차피 우리가 전체에다가 12를 곱해도 부동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기억, 얘가 니은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기억은 어떻게 되죠? 6x고에 4x 넘어오니까 2x 얘는 플러스 6 플러스 10인데 넘어가니까 6 이렇게 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니은도 풀어주시면요. 얘는 4x, 얘는 9x, 1로 넘어오니까 얘는 5x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넘어오면 얘는 15고 얘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되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범위가 결과적으로 저 식의 해가 됩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밑에 거도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77-1번도. 됐네. 넘어가면 우리 1번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유형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얘 넘어가면 5x 그리고 얘 넘어오면 5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7x 얘 넘어가면 7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야. 왜 한번 내가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한 명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치? 공통 범위가 애밖에 없네? 그치? 이럴 때는 우리가 해가 꼭 범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정의가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 2번처럼 2번도 한번 풀어보면요. 얘는 어떻게 되죠? 2x는 여기 6.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넘어오면 2x. 제 넘어가면 2.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쟤도 내가 한번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1보다 작다 하면 공통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돼요? 너네 연립하는 해는 없어.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공통범위가 안 나오면 해가 없을 경우도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면 해가 그냥 어떤 수의 값으로서 범위가 아니라 값으로서 정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78-1번도. 됐어요? 오케이. 우리 다음 유형. 사실 1차 분수 좀 쉽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낸다면 사실 이 유형이 제일 어려운 유형에 속해요. 알겠죠? 굳이 낸다면. 왜냐면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얘가 굳이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얘 한번 볼게요. 이 친구 한번 풀어볼게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 연립방정식이 공통부분이 생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x는 이제 넘어가니까 1-3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우리 밑에 거 푸니까 어떻게 나와요? 얘는 2x 넘어가니까 x. 얘는 플러스인데 5 넘어가니까 7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는 1-3a가 x가 1-3a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해를 가지려면 공통범위를 가져야 되고 그 공통범위를 가지려면 저 1-3a가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저기는 이 1-3a는 7보다는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괜찮아? 이렇게 공통범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해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됐어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내가 좀 살펴봐야 돼. 지금 상황에서. 얘 자체가 7이 되면 해가 나올 수가 있니? 얘는 7보다 작지. 만약 7이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얘는 6점 명단이지. 얘는 7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7이면 안 되죠. 핵을 안 갖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그걸 항상 따져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6, 얘는 마이너스 3a. a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 모양 바뀌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79-2번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3x는 3.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커. 우리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이 공통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x가 3개가 나왔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2, 3, 4는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따져줘야 돼. 저 a라는 저놈은 일단은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애가 5여도 되니? 안 되지. 애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럼 이 안에 속한 자연수가 4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5가 되면 안 되지. 얘가 4여도 되니? 얘는 4여도 되지.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져요 라고 해서 내가 계속 추론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유형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쪽 파트에서. 알겠죠? 그 위에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거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유형. 우리 다음 유형은 우리 활용입니다. 여기도 뭐 쉬우니까 같이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는데, 세 정수의 합은 27보다 작고,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을 때, 이 세 정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문장을 우리 수학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속하는 세 정수를 표현할 때 내가 임의적으로 해주셔도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건 만약에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한다면 하나는 x-1, x 플러스 1을 넣고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요.
그 내가 만약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그냥 x라고 쓰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해도 돼. 어차피 답은 다 똑같이 나와요. 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만약에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유형성은 우리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실수는 안 하는데 그냥 x값 구한 다음에 답을 써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작은 수니까 x-1이 정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긴장되고 시험에 막 불안해가지고 x값 구해놓고 막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좀 실수가 잦다 이런 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그 밑에 풀이 건 거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똑같은 답 나오는지. 알겠죠? 세 정수의 합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3이죠. 27보다 작고 27보다 작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 x하고 2x 플러스 1이겠죠? 두 수의 합에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다가 무슨 말이야? 크거나 같다는 소리죠. 그렇지? 너보다 작지 않아. 그럼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애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애보다 작지 않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애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얘 넘어가면 24, 3, 8에 24. 그러니까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8보다 작다. x는 8보다 작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4x, 애 2x 넘어가면 2x.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는 22인데 8 넘어가니까 22-8. 그러면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얘는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의 범위가 7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정수니까 7이겠죠? 그렇죠? 답은 7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세 정수를 x-1, x 플러스 1로 썼다면 x가 8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7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가장 작은 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덜 한다 하면 그냥 앞에 거 해주시면 되고 좀 이런 걸로 실수한다 이러면 그냥 아싸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x라고 놓고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간단하니까 우리 한 80-1번, 2번도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거속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단 통일, 단위 통일. 단위는 누구로 통일하죠? 시속으로, 속력으로 우리가 통일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시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단위를 시랑 킬로미터로 고치셔야 돼요. 알겠죠? 저기는 45분 이상 55분 이하라고 썼을 때 저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80-2번은 이렇게 해볼게요. 민성이가 집에서 4km 떨어진 공원을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 걸어가다 도중에 6km 뛰어갔더니 45분 이상 55분 이하가 걸렸습니다. 민성이가 시속 4km로 걸어간 거리는 최대 몇 킬로입니까? 우리 민성이가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4km로 걸어간 거리를 x. 그러면 도중에 6km로 뛰어간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4-x겠죠? 그죠? 둘이 합쳐서 4km 뛰어갔으니까. 우리 대부분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시간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쵸? 그러면 4km per hour의 속력으로 x 간 시간과 6km per hour의 속력으로 내가 4-xkm를 간 시간을 합쳤더니 걔는 60분의 45시간 이상 60분의 55시간 이하입니다. 이렇게 내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양변에 내가 60을 곱할까요? 다 60 곱할까요? 약분하는 게 더 빨라요? 약분 할까요? 약분해도 되고. 우리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12분의 9 4분의 3, 40, 4분의 3 이렇게 되죠? 4분의 3 이 친구는요? 1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 곱해주면 아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9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3x 플러스 2에 4-x 얘는 11 이렇게 되겠네. 그럼 3x에서 2x 빼니까 x 그리고 얘는 플러스 8 11 양변에 8 빼주면 1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km 이상 3km 이하인데 최대 몇 km라고 했으니까 3km가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이제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우리 첫 번째 개념 체크 볼게요. 첫 번째 개념 체크. 와. 우리 이런 형태. 우리 이런 형태.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식으로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듯이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결과적으로 우리 절대값을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항상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신을 해야 돼요. 그럼 저기는 이 5-2x, 절대값 5-2x라는 놈은 이제 두 가지로 변신할 수가 있는데 5-2x 그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갖고 나오든가 두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5-2x가 양수이면 모양 그대로 나올 거고 5-2x가 음수면 이게 모양으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로 내가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넘어가면 2x 2로 나누면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n은 지금 5-2x로 변할 거고 절대값이 7, 얘 풀어달라는 거죠. 그치? 그럼 n은 마이너스 2x 제 넘어가면 2. 그래서 x는 부동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이 공통범위가 결과적으로 이거에 다 속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가 2분의 5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지. 크면 우리가 저 친구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x로 바뀌고 그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고요. 그럼 2x는 12. 그래서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풀어주면 x는 2분의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답 맞나요? 나 왜? 오케이. 그럼 애 해가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성립을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가져요. 근데 우리가 얘를 정의로 한번 풀어보면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절대값의 정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근데 선생님이 정의를 쓸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 x의 개수를 내가 1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냥 양변에 2를 나눠도 상관없지. 그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변해요? 2분의 5 마이너스 x는 2분의 7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2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애가 어떻게 이제 한국어도 내가 쓰면 어떻게 쓰냐면 되냐면 애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거리가 2분의 7 이하인 x값을 구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애가 0이 되는 값이 어디야? 2분의 5죠. 2분의 5로부터 거리가 2분의 7. 우리 거리가 2분의 7. 거리가 2분의 7. 그럼 얘는 몇이에요? 2분의 10이니까 6 나오죠. 그치? 얘는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거리가 2분의 7 이하니까. 알겠죠? 이게 정의를 이용하는 풀이 방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 저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우리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0이 되는 기점이 몇이야? 2분의 5죠.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2분의 5를 기점으로 2분의 5보다 크면 y는 이 그래프 그리면 되죠. 2분의 5 대입하면 몇 나오니? 0 나오지. 2분의 5,0을 일단 찍고 제 그래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니까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주시죠. 그쵸?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y는 5-2x라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쟤는 2x-5라는 그래프 그려지고 어차피 2분의 5 대입하면 똑같이 0 나오니까 여기서 만나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y는 7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대로 그렸죠? 잠시만. 반대로 그렸네.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지금 애가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A쪽이 뭐야? 이쪽이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그래서 여긴 0이고요. 그리고 쟤는 여기가 나오겠죠. y는 2x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y는 7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 그래프가 더 낮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죠. x값의 범위를. 그쵸? 그럼 이 7, 이 교점 구하면 어떻게 나와요? 7 교점 구하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여기 7 대입하면 는 7 하면 얘는 12니까 6 나오죠.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y는 7보다 작게 나와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이제 y는 이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범위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좀 추구하는 거는 사실 3번을 제일 추구합니다. 알겠죠? 3번을 제일 추구합니다. 1번은 잘 안 써요. 알겠죠? 너무 노가다스러워요. 1번 같은 거는. 우리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지워도 되죠? 괜찮죠? 다시 지워보면. 일단 정의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애가 0이 되는 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거리가 3보다 크대. 항상 그 경계값이 되는 점은 뭐라 했어요? 분경식이 해라고 했었죠. 그치? 그럼 거리가 3인 점을 일단 찾아보면 얘 몇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3 오른쪽에 있으니까 2죠. 그치? 얘는 마이너스 4겠지. 근데 거리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다고 했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범위에서는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크겠죠. 커지겠죠. 5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혹은 얘도 내가 다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기점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양수죠? 그치? 그래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하면 음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 V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 지금 0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일단 교점을 구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는 마이너스 3이니까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3 얘도 3 y는 3이면 어떻게 나와요? x는 4고 마이너스 4 나오죠. 마이너스 4 x는 2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V자인 이 그래프가 y는 3이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려면 함수값이 위에 있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너 그래프가 너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 너의 그래프가 위에 있어. 이런 소리고 2보다 크면 그죠? 2보다 크면 너의 그래프가 너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정의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4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그쵸? 8 이상 10 이하죠. 그치? 그럼 애가 8인 구역이 있을 거고 10인 구역이 있었을 때 이 범위에 속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면 이 범위에 속하겠죠. 그럼 애가 8인 점이 어디야 여기가? 12죠. 10인 여기 14죠. 그래서 x가 12보다 크거나 크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범위가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8 빼니까 마이너스 4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너가 0인 점으로부터 거리가 8 이상 10 이하예요. 이렇게 8초가 10 이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답은 5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얘를 또 마찬가지로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 아니 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쟤는 4라는 점으로부터 그죠? 4보다 크면 5, 6, 7, 8 하면 양수 나오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y는 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괜찮죠? 여기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y는 8과 일단 4 대입하면 여기 0이고요. 그 y는 8, y는 8, 그리고 y는 10이라고 했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y는 8과 y는 10 사이에 있기 위한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도 내가 한번 구해보면 내가 2점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는 8 하면 여기가 12 나오고요. 여기도 는 8 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4 나오고 여기 이 10인데는 어디예요? 여기 14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치? 그래서 그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x 이 함수값이 너의 함수값이 8 이상 10 이하가 나오기 위한 그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12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근데 우리 정의로 푸는 방법은 한계가 존재해. 어떤 한계가 존재하냐면 이 부분이 항상 숫자리는 없잖아. 그치? 여기도 x에 대한 1차식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해결이 잘 안 돼. 정의로 풀 때는.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로 풀면 어떤 형식이든 나와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볼게요. 이 친구도. 이 친구는 지금 식으로 풀었는데 다음 거 보면 우리 이 친구 우리 대표 유형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풀어도 됩니까? 이 친구도 한번 풀어볼게. 이 친구는 아까 했던 거니까 좀 쉽죠? 그치? 얘는 내가 일단 정의도 한번 풀어보면 이 1이라는 점으로부터 그쵸? 거리가 1 이상 3 이하래. 1 이상 3 이하래. 둘 다 이제 뽕뽕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거리가 1이니까 여기에 2고요. 여기는 4겠죠? 그치? 거리가 1하고 3이니까 여기도 뽕뽕.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뭐야? 거리가 1인데 왜 마이너스 1이야? 거리가 1이고 여기 3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거리가 1 이상 3 이하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1번 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다시 한번 보면 그래프도 한번 풀어보면 x는 1이라는 점으로부터 그죠? 그럼 이 V자인 거 이제 알겠죠? V자로 생긴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y는 x-1 그리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인데 지금 y는 1하고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함수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똑같겠죠. 그지? 근데 지금 이 그래프도 어떠니? 사실 대칭축이죠, 이게.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 거리가 같겠지. 그 거리가 1하고 3, 1하고 3이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거리가 1이니까 여기 2, 거리가 3이니까 4.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거리가 1, 거리가 3.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로서 이 사이에 있으면, x값의 범위가 이 사이에 있으면 그때 이 함수값은 너하고 너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2번도 정의도 한번 풀어볼게. 2번의 정의는 뭐겠어요? 2번을 내가 정의로 풀면 D가 0이 되는 값과 D가 0이 되는 값으로부터 두 거리의 합이 4 이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치? 그럼 애가 0이 되는 건 2고 애가 되는 건 0이잖아. 그치? 그럼 애 0하고 2를 기점으로 봤었을 때 거리의 합이 너하고 너의 거리와 너하고 너의 거리의 합이 지금 4가 나오려면 애초에 너의 길이는 몇이야? 2지. 그죠? 여기는 지금 이 길이가 2잖아. 그치? 너의 거리와 너의 거리의 합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몇이어야겠어? 이 거리가 1이어야겠죠. 그래야지 3하고 1 더했을 때 4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점의 위치가 어디겠어? 그러면 3이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너하고 너의 거리의 합이 이번에도 얘도 마찬가지죠. 너하고 너의 거리의 합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애초에 너가 거리가 2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1이어야지 3하고 1 해서 똑같이 4가 나오겠죠. 거리가. 여기가 거리가 1이니까 0부터 1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걔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겠죠. 거리의 합이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더 줄어도 되니까. 알겠죠? 됐나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도 그리면 어떻게 나와? 얘는 0, 얘는 2라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돼. 우리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둘 다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x-2, 얘는 x니까 y는 쓰면 y는 2x-2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2x-2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y는 2x-2. 2 대입하면 어때요? 여기 2죠. 그죠? 우리 0하고 2 사이, 예를 들어 1 같은 것만 대입해봐.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고 얘는 플러스 x니까 없어지죠.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 2만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둘 다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바구니모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y는 4라는
y는 4라는 그래프보다 아래 입도로 가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럼 이때 이 교점만 구하면 되겠죠. 교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n은 는 4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는 는 4 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3 나오죠. 그쵸?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3 크거나 같고, 아니 크고 3보다 작은 이 구역에서는 그 함수 값이 그걸 넣었을 때마다마다의 그 함수 값이 y는 4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요. 4보다 밑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도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고 혹은 그래프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방식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계속 우리 그래프하고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왜 이게 끝이야? 음, 이 친구만 풀어야겠다. 근데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나와버리면 우리 정의로 풀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다 그래프로 풀어주면 좋아. 얘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 2라는 기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1,0을 갖고요. 얘는 V자, 이런 V자를 가질 거고 얘는 y는 x-1,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2x 그래프죠. 그치? y는 2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좀, 이 친구는 이렇게 그려줄게요. 다시. 좌표평면 그려주는 게 낫겠다. 얘는 1,0를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는 y는 x-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y는 2x라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보다는 더 가파르겠죠? 2x니까. 그치? 그럼 얘랑 만날 일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교점이 생기죠. 그치? 그럼 이 교점의 좌표 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2x랑 얘랑만 2x 하면 되죠. 그럼 는 2x 하면 어떻게 나와요? 3x는 1이니까 x는 3분의 1 나오죠. 그치?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너의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찾는 거죠. 똑같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마다마다 지금 다 아래에 있죠. 그치? 그럼 답은 뭐야? x는 3분의 1보다 뭐하기만 하면 크거나 같기만 하면 즉 이쪽 범위에서는 어떤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마다마다 너의 그래프보다 너의 함수값이 높아요. 너의 함수보다 네 함수값이 높아요를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겠죠. x는 3분의 1. 괜찮아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V자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2,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y는 x라는 그래프, 그럼 얘랑 똑같이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겠죠? y는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는 어때요? 이 그래프보다 항상 어때? 위에 있지? 그치? 그럼 이 그래프가 이 x값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x값은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그죠? 항상 그래프를 볼 때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 안 돼. 항상 어떤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막 이렇게 보면 안 돼. 대칭해서 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x든 상관없이 항상 이게 생략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어.
우리 숙제는 우리 크리스마스날 쉽니다. 크리스마스날 쉬어요. 그래서 우리 246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마플 시너지는 숙제 많지. 저거 숙제 수업 듣지 않았어 지금? 거기도 숙제 해야 되잖아. 그치? 좀 많지. 너는 가능하면 베이직 같은 거는 시간 없으면 풀릴 수 있는데 노먼이랑 터프 쪽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만약 시간이 없으면 굳이 이런 거 안 풀어도 되잖아.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지? 시간이 부족하면. 이번 숙제는 그걸로 합시다. 우리 여기 몇 개까지 있니? 유형이 숙제 너무 많은데? 너 하자는 대로 할게. 일단 개념세는 숙제고 토요일까지 해올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유형 몇 번까지? 10번? 아니 활용 전까지 할까? 활용 전까지? 아니면 활용까지 할까? 활용은 활용이 유형 딱 10번까지인데 유형 8번, 유형 10번 딱 정해. 상관없어? 유형 10번까지 하는데 유형 10번까지예요? 하는데 베이직 푸지 않아도 돼요? 노멀하고 터프만 푸는 걸로 해볼까요? 너 거의 숙제 양이 어느 정도야? 여섯 개 정도? 우리 개념쌤 빼고 유형 10번까지 합시다. 일단 개념쌤은 하지 말고 일단 유형 10번까지만 베이직까지 다 푸는 걸로 했어. 오케이? 유형 10번까지 해봅시다. 유형 10번까지. 내일 몇 개까지 있니? 14개까지 있네. 오케이. 유형 10번까지 해봅시다. 숙제 뭐라고요? 유형 10번까지 안 풀어오시면 돼요. 크리스마스 날 뭐해? 교회가? 효준이는 어디가? 그냥 집에서 혼자 있어? 형제 있어? 너 외동이? 친구들 안 놀아? 안 놀아? PC방 안 가? 고민이야? 나가기 귀찮아. 요즘 감기 심하구나. 선생님 좀 꿀팁인데 감기 심하잖아. 그럼 내과 가서 링겔 그 영양제 주사 맞으면 좀 나아요. 감기는 사실 약이 없거든. 그래서 몸에 제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좀 빨리 낫더라고, 선생님. 알겠지? 이거 진짜 꿀팁이야. 아니, 괜찮아. 근데 친구하면. 네. 조심히 가. 오늘 학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잘 가요. 토요일 하고 있다.